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 위원회라는 걸 많이 만듭니다. 이 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만들어지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원회가 개혁을 이름으로 무슨 청산을 이름으로 정부 부처를 지휘하는데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느냐,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게 항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출해달라고 경찰청에 요구해서나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위원회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개혁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19명 중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로 채워져 있다. 공관을 보면은 경찰장악위원회 또는 경찰정치개혁위원회로 불려야 할 정도이다.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세평이 있다. 개혁위의 공관을 경찰 총수가 100% 수용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경찰 최대 권력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국정원 무슨 개혁위원회라든지 등등 여러 부처에 생긴 개혁위원회에 친정부 인사 또는 이념적으로 좌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정권의 힘을 믿고 공무원들을 지도를 하는데 그 방향이 주로 전 정권의 약점을 캐고, 그리고 반좌파 활동을 한 것을 적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위원회의 문제점을 이 좌파 출신 정치인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에 좌파 진영의 아주 핵심 활동가로서 인천 소요 사태를 주도한 사람인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좌파 이념의 그 위선성을 확인한 다음에는 우파 진영으로 넘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은 좌파의 전략 전술에 아주 정통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을 찌르는 단어가 몇 개 보입니다.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국회에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촛불 혁명정부에서는 국회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혁명위원회가 많습니다. 혁명위원회라고 했어요. 이분은 지금 각 부처에 생기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촛불혁명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뜻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그리고 경찰청 민간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그런 위원회다. 말하자면 혁명위원회라는 뜻이죠. 김문수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바로 인민혁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는 인민혁명 사업의 신속성과 혁명성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명단과 인적사항, 발언록을 소상하게 기록하여 국민과 역사에 영원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개혁위원회와 인권위 녹취록 공개에 반대해 국정감사가 파행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던 희한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혁명 조직들이 혁명 상황에서 군중의 위력을 등에 업고 국회나 행정기관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은 국익과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쉽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완장을 차고 혁명 권력을 휘두르는 혁명위원들의 명단과 발언이라도 소상히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혁명위원회라는 표현, 인민혁명위원회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과격한 표현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자초한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은 촛불혁명 세력의 말하자면은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촛불혁명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을 썼어요. 촛불혁명. 그렇다면 이 정권은 스스로를 촛불혁명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는 활동, 특히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처에 여기 김문수 씨가 이야기한 혁명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조직을 막 만들어서 그 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공무원 조직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혁명 시기에 일어납니다. 5.16 혁명 직후에 헌법 기능이 중단된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포진된 사람들이 당시 혁명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를 감독했습니다. 정부를 감독을 했습니다. 정부를 장관을 불러서 막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그게 혁명위원회입니다. 그리고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할 때 사실상 헌법 기능을 중단시킨 다음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다음에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보위위원회라는 거. 국보위를 만들어서 이 국보위가 사실상 혁명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부를, 공무원들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통합적인 국보위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요새 보면 각 부처에 생기고 있는 여러 이름의 이 위원회가 결국 국보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은 혁명이나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정권의 성격을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그 성격 규정을 스스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맞다면요, 우리는 혁명을 진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헌법은 혁명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쿠데타도 인정하지 않고 혁명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혁명이나 쿠데타나 다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체제적 되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을 미화할 때 선전용어로 문학적으로 구호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우리는 촛불혁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은 진압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혁명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전 폐기 선언, 원자력 발전소 폐기 선언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어떤 연설을 통해서 원전 백지화 선언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혁명적 선언입니다. 이게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서 건국이 되었는데 그 대한민국 건국은 사실이 아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일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 이거 혁명입니다. 혁명적입니다. 혁명. 왜 혁명이냐? 헌법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는 일을 권력의 힘으로 추진하니까 이게 바로 혁명인 것입니다. 이런 혁명,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혁명 정권이면은 검찰 수사도 혁명적으로 합니다. 재판도 혁명적으로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 되면은 그게 정치보복이고 그게 정치검찰이고 그게 정치재판이고 이걸 일단 뭉뚱그려 가지고 흔히 마녀사냥, 인민재판 이렇게 부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혁명이 진행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이 혁명이 진행되고 있느냐? 김문수 지사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인민혁명이다. 국민혁명이 아닌 인민혁명이다. 좌익혁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혁명위원회란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촛불 혁명 정권, 문재인 촛불 혁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반공 국가, 자유국가, 그리고 법치국가의 기능이라든지 원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냐. 해체해 가는 것이 아니냐. 반공, 자유, 법치의 해체가 아니냐. 이건 단순한 개혁이 아니다. 국체 변경이다. 국체는 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합친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개성한 국가다. 그것은 정통성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치 이념으로 한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꾸고 변조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 집행기구로서 위원회, 각 부처에 있는 위원회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그 방향이 보면은 반공국가,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의 기능을 해체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애국심을 심어줄 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범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관계자에 대한 무슨 조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하겠다는 이런 그걸 또 친일이라고 규정하는, 그러니까 애국을 범죄로 규정하는 애국은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북한 정권을 미워하고 북한의 인권 단합에 분노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애국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애국심을 심어주려고 교과서 개혁한 행위를 이것을 거의 범죄 또는 친일 행위로 규정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고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혁명위원회가 아니다. 우리는 더구나 인민혁명위원회가 아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정치판에서 통하는 원리,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반박되지 않는 주장은 진실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혁명정부라고 간주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명정부라고 규정하면 그 다음 필요한 게 민주국가에서는 혁명은 진압되어야 합니다. 혁명은 거의 촛불혁명이든 좌익혁명이든 국민혁명을 제외한 그 어떤 혁명도 용인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